자, 그럼 왜 청약을 해야 되냐? 공공택지 쪽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잡으려면 공공택지를 당연히 우선해서 도전해야 됩니다. 왜? 일단 시세보다 엄청 싸고 공공이 청약할 때는 마진을 거의 안 붙입니다. 왜?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. 일단 토지 매입가가 싸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나올 뿐이지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서 사실은 마진을 최소화한 상품이 현존하는 가장 싼 공급 형태는 공공택지에서의 공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민간 쪽 대비 이제 물량이 한 번에 많이 나오는 장점은 있으나 최근에 보신 것처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. 다만 여기도 추첨제 물량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려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. 다만 이 공공택지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민간택지 쪽에서는 차선으로 도전을 하시되 사실은 이 고급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 혹은 커뮤니티 시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택지 쪽은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유발되는 20%싼 물건이 더 좋은 건지 혹은 커뮤니티 시설과 고급 브랜드를 갖춘 민간택지가 더 좋은 건지는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청약을 할 거냐, 청약을 할 때 기준점이 어떻게 될 거냐,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게 그 최근에 공공에서 발표한 유홈 청약 계획입니다. 그래서 공공 쪽에서 청약을 하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하시는 건 가성비 그리고 생활권. 근데 기본적인 조건은 공공 쪽에서 청약을 하시고 민간 쪽에서의 이 가격 대비, 주변 시세 대비 비교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내 생활권 부분들을 고려하십니다. 물론 내 생활권하고 과하게 벗어났는데 워낙 좋으면 청약을 하실 수도 있으나 과하게 생활권이 바뀌는 선택은 하시면 좀 고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 뭘 기본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하시냐면 분양가가 최소 평당 분양가가 300만 원 이상은 저렴해야 됩니다. 왜 이걸 고려하냐면 금리가 최근에 높잖아요. 집단대출 받잖아요. 그럼 3년 동안 내는 이자가 있습니다. 그 이자 부분을 상충하고도 차익이 있어야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요거보다는 격차가 커야 된다 정도에서 관점을 가지시면 되지 싶습니다. 이 공공 쪽에서 지금 6월은 지났잖아요.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. 9월에도 있고 12월에도 공공 쪽에서 청약이 있는데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나눔형, 선택형, 그리고 일반형 이렇게 있습니다. 보시면 나눔형은 시세 차익을 나눈다는 얘기예요. 선택형은 좀 살아보고 결정해라 와 관련된 부분. 일반형은 말 그대로 주변 시세의 80% 수준에 분양할 때 일반형으로 봅니다. 우리가 최근에 이제 동작구 수방사 분양을 했잖아요. 역사상 공공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 300대 1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. 이렇게 공공 쪽에서는 지금 시각 자체가 수요자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한 거예요. 공공 쪽 분양가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저렴한 분양가다라는 걸 인지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. 7월부터 이제 하반기에 청약이 있습니다. 그럼 뭘 기준으로 비교를 하냐? 강남 쪽에서 청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 그러냐? 강남구 대치동이죠. 4,800에 분양을 하는데 주변 시세가 7,300에서 7,600입니다. 일단 편차가 2천만 원, 3천만 원 나잖아요.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이 가격, 편차 이상인지를 보시면 됩니다. 거기까지는 간단해요.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걸 제껴야죠. 그래서 제가 적색으로 표기해 놨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롯데 요거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이제 분양합니다. 분양가가 한 2천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주변 시세가 2천에서 한 2,243만 원 정도 됩니다. 청약을 할까요, 말까요? 고민이 많이 되죠. 적정 수준에서 싸긴 하나 주변에 위치한 신축 가격 대비 그렇게 매력적인 걸 못 느끼잖아요. 서울대 벤처타운 프로지오도 분양가가 2,900에서 3,000에 나왔는데 이 지역의 신축 시세가 한 3,200 정도 합니다. 편차 부분들을 고려해도 매력적이지는 않으나 이 지역, 서울 관악구에 대한 가치가 이 부분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청약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바뀌는 지역들, 서울 도심 쪽에서는 사실은 편차가 조금 나도 덜어는 청약을 할 수 있으나
이렇게 경기도 시흥시 쪽에서 편차가 안 나면 이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안양 쪽 보시면 이 대동 아파트 한신 쪽에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가 2,500에서 3,200입니다. 근데 1년에서 10년 차 시세를 보니 2,200에서 2,900입니다.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서도 보시면 경기도 이천입니다. 1,250 정도 최근 한 3년 동안 분양을 했는데 이 분양가 자체가 이 주변에 위치한 신축이 한 1,500만 원 정도 합니다. 한 300만 원 정도 편차가 나잖아요. 차익이 없는 건 아니나 그 사이에 이자 비용 그리고 그 사이에 유주택자가 돼서 포기해야 되는 청약 당첨 요건 이런 거 고려하면 과연 이 편차가 나에게 가치 있는 편차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경기도 예를 들어서 화성인데 1,500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주변 시세가 2,200에서 2,300입니다. 청약할 만하죠?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기 생활권 고려하시고 가격에 대한 구간들을 편차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. 이 형태들을 비교하시는 게 이게 7월에 해당되는 물량이고요. 그리고 이제 8월에 예정되어 있는 물량에서도 뭐 8월은 대부분 이 편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서 나오는 게 한 3,800 정도에 나오면 최근 신축 시세는 한 요 정도 4,000에서 한 4,4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첨이 되면 기본적인 마진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. 공공 쪽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청약하시면 되고 민간에서 이 편차를 고민하셔야 됩니다. 다만 기피할 대상들을 솎아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분양하는 단지들 다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가격 매력이 가장 높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10월에서 12월까지의 청약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적색으로 표기해 드린 데는 편차가 이 300만 원 이하 수준에서 머무르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반면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남 쪽 레미안 원펜타스를 분양을 한다. 주변 시세가 평당 1억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 돈만 있다면 강남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 있고요. 이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역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 가격 편차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전략을 세울 수 있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뒤로 다 뺐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. 뒤에 제가 법적인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법령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한 500페이지 됩니다. 처음부터 다 읽어봤는데 다 이해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. 그럼 여러 번 뭘 읽냐? 모집 공고를 많이 봐야 됩니다. 지역별로 이게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편차가 유발되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이 법에 대한 부분들, 아까 주택법에 대한 거 설명드렸잖아요. 그래서 국민주택, 민영주택 이렇게 있습니다. 구분이. 그래서 국민주택은 뭐냐? 공공기관의 기금에 의해서 전용 8사 정도 되는 물량들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요. 그 나머지를 국민주택을 제외한 데를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 부분. 거기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 임대주택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각각 한 100페이지 정도씩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이해하면 이건 쉽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. 그래서 전략을 하려면 공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일반 공급, 대부분 가점제를 말하고요. 우선 공급, 그 지역에 거주한 기간들, 생활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. 그래서 우선 공급에 대한 건 이제 이 행정구역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다자녀, 노부모 정도까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거기엔 내가 국가유공자야. 이분들은 각각 이 부분만 따로 보시면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희소하죠. 내가 신혼부부인지 생애 최초로 할 건지 다자녀로 할 건지 노부모 부양으로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물량 비중들에 대한 배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주택은 거의 85%가 특별공급으로 나오고요. 민영주택은 50에서 한 63% 정도 차지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. 여기가 절반 이상, 심하면 85% 물량을 가지고 가잖아요. 나머지 물량 가지고 일반 공급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급할 때
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당첨자를 정합니다. 가점제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추첨제, 쉽죠? 거기에 순차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형태, 우리가 이제 특별공급에서 그런 조건들 충족하실 수 있는지 본인 각자 조건을 따져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점제를 보시면 자, 무주택 기간 32점, 부양가족수 35점,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. 자, 이 중에 바꿀 수 있는 거. 뭘 바꿀 수 있어요?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부양가족수. 이것도 모시고 와서 3년 이상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. 부양가족수에서만 전략을 쓰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. 자, 이 저축 가입하실 때 그 주의사항이에요. 보시면 우리가 월 납입금이라는 것들을 내시잖아요. 뭐 2만 원만 낼게요. 뭐 50만 원 낼게요.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. 1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순차제에서 중요해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성년 자녀를 이제 청약통장 가입시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성년이 됐을 때 딱 2년만 인정해 줍니다. 자, 이제 민영주택에서 지금 1순위가 된 조건은 이제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1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. 사실 경쟁이 발생 안 하면 당첨되는 거죠.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 혹은 추첨제로 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. 국민주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. 기간은 똑같습니다. 1년경과 12회 이상 납입자는 국민주택에서 1순위가 됩니다. 그래서 경쟁이 발생 안 하면 당첨되겠죠? 경쟁이 발생하면 순차제로 갑니다. 이게 순차제입니다.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하셨으면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기간이 있으면서 저축 총액이 많거나 이 경우는 납입 횟수를 따집니다. 그래서 이 국민주택 때문에 10만 원씩은 납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제 특별공급 조건들에 대한 것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특별공급에서는 이제 다자녀에 대한 물량 배분이 있잖아요. 물량 배분을 보시면 다자녀 쪽은 한 10%, 한 15% 정도 물량 배분을 합니다. 근데 이 형태들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을 때 당첨되는 형태들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다자녀에서는 배점,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 수, 세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, 무주택 기간, 당해시도 거주 기간,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해서 총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. 신원 부분은 자, 요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,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1순위, 2순위가 바뀝니다. 그래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하고요. 그래서 자녀 수가 많은 자 우선하고 여기서도 다 똑같다. 그러면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. 그 와중에 소득 조건들은 충족하셔야 되는 거고요. 생애 최초는 물량 배분이 좀 큽니다. 그래서 국민주택은 한 25%, 그리고 이쪽 민영주택은 이제 법이 바뀌면서 한 20%, 민간택지 한 7% 정도 해서 배분합니다. 그 기준을 보면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에 대한 조건 하나가 있고요. 거기에 1순위 청약통장 가입하고 저축 총액 조건 충족할 것, 거기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, 이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있을 것,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내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됐거나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. 거기서 이제 해당 지역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 경쟁이 발생하면 내가 이제 당첨할 때 경쟁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 그 소득 기준입니다. 지금 2023년에 있습니다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봅니다. 다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서 100에서 한 140% 이하일 때가 4인 기준으로 한 760에서 1,070만 원 요 사이입니다. 세전이죠. 그래서 사실은 그 연봉 1억 원 수준까지는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. 가구 소득.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요 160%까지 가잖아요. 그러면 월 평균 910에서 한 1,200만 원까지 커버를 합니다. 요 부분에 충족을 하시면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. 특별공급에. 그리고 이제 노부모 특별공급 하시면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. 이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을 하셨다면 웬만하면 당첨이 됩니다. 거의 그런 조건에 충족하면서
이 근로자 월 평균 소득까지 낮으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네, 현실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특별공급 굉장히 치열해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. 그 외에 뭐 기관 특별공급해서 다른 조건들은 있으나 뭐이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청약이 좋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. 자,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엔 이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청약금은 주택 가격의 10%만 받아라. 계약금은 이 청약금 포함해서 20%. 보통 규제 지역, 강남 3구 이런 데가 한 20%거든요. 한 30억 원짜리 하면 한 6억 원이 계약금이 되는 겁니다. 예,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중도금 60%, 그리고 나머지 잔금. 자, 최근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. 최근엔 3년 더 걸립니다. 공사 기간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? 근데 문제는 이제 주 42시간. 이 규제 때문에 사실은 이 공사 기간 자체가 3년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17년치 공사 기간 평균 내보면 분양하고 입주 때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한 3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. 맹점은 뭐냐면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계약금 5에서 한 10%면 3년 6개월 뒤에 내 집을 지금 분양가에 확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분양 쪽이 굉장히 무주택자한테는 좋은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 5에서 10%의 계약금으로 3년 6개월 뒤에 내 집을 확정해 놓는 이 형태, 분양시장 쪽에 주목을 해서 무주택자가 보셔야 되는 주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